경제에 들어갑니다. 경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원리를 간단히 하면은 알기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경제학,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이자율, 이런 거 결정하는 것이 거시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 그러면은 거시경제를 얘기를 많이 해요. 커런트 빌리언이라고 해서, 커런트라는 말은 현재 시가대로 매긴 겁니다. 왜 커런트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리얼이라는 말이 있고 커런트라는 말이 있는데, 리얼이라는 말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뺀 겁니다. 근데 커런트는 인플레이션 그대로예요. 현 시가대로예요. 그래서 현 시가대로 2011년에서 13년까지 이렇게 매겼는데, 이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걸 가지고 미국의 경제 추세를 가늠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GDP가 어떻게 되느냐, GDP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면 돼요. 뭐 지표가 많죠. 실업률도 있고, 이자율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생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많죠. 경기 선행지수가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가지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GDP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아시려면 GDP를 보세요. 그 GDP를 계산을 하는데 4가지 요소가 있어요. 4가지.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 퍼스널 컨섬션이 있어요. 여기 프린트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퍼스널 컨섬션이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도메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앞으로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가버먼트 퍼체스가 앞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트 엑스포트, 이것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 이게 아까 저거 아마 조정하면서 이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durable good, auto parts, non-durable good, service, 이것은 전부 다 personal consumption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가지입니다. personal consumption, domestic investment, government purchase, net export. 이 4가지를 가지고 GDP를 매깁니다. 이걸 누가 매기느냐? 연방 상무성에서 매깁니다. Federal Government Commerce Department에서 이걸 해요.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매기는 것이 오피셜입니다. 정부에서 매기는데, 이것이 금년에 얼마를 총 미국의 부입니다. 미국의 총 부가 얼마가 되겠냐 하면은 16 trillion 164 billion입니다. 그게 16 trillion이 돼요. 작년에는 15 trillion, 그전에는 15 trillion. 조금씩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16 trillion이라는 것이 1년 동안에 미 전국의 기업체와 민간이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하는 그걸 총계를 매긴 겁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것은 수입인데, 그죠? 수입인데 왜 지출을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지출을 계산을 하는 것은 돈을 쓰면 누구든지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첫째. 둘째로는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돈 벌었습니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일에 비즈니스에서 오늘 저녁에도 현금 달라거든요. 게이더링에 오는데, 현금 주면 텍스를 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현금 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스토어에 가서, 한국 스토어에 가서 현금 주면 텍스 면제해 주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가지고 해요. 지출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보면 personal consumption, 개인이 돈을 얼마를 썼느냐. 그리고 domestic investment, 기업체가 투자를 얼마를 했느냐. 그리고 정부가 purchase 했던데 정부가 돈을 얼마를 썼느냐.
넷 엑스포트는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하는 이걸 이제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퍼스널 컨섬션이 71%를 차지합니다. 71, 전체 GDP의 71%를 차지해요. 그래서 경제의 흐름은 퍼스널 컨섬션, 기업체나 개인이 돈을 쓰지를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적자를 메꾸는 방법이 국채를 발행을 해서 바꾸잖아요. 그죠? 그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발행을 하면. 그전에는 누가 사줬냐면 주로 중국에서 많이 사줬어요. 무역 흑자 나는 나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안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사니까 미국의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고 또 금이나 이 오일 원유 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하니까 국채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국채가 안 팔리면 이율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CD 레이트가 누가 은행에서 4% 준다 그러면 CD 막 사겠죠? 지금은 CD가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국채를 팔아먹으려니까 이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걸 올리면 경제가 망해요. 왜 망해요? 국채 이율이 올라가면 다른 거 다 따라 올라가. 다른 거 다 따라 올라가면 비즈니스가 망해요. 비즈니스가 융자가 안 돼. 그렇게 돈 많이 주고 불황 때에 그렇게 이자 돈 많이 주고 돈 빌려가지고 장사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참 그거 보면 미국이 참 잘 돼 있어요. 페더럴 리저브 보드에서 자기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 펀드를 사준 거야. 국채를 사줬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부채가 여기 보세요. GDP가 금년에 16 트릴리언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얼마예요? 16 트릴리언 100%예요. 겁나죠? 국민 총 생산액이 16 트릴리언인데 부채가 16 트릴리언이라고요. 근데 왜 미국 국채 이율이 안 올라갑니까? 그렇게 위험한데도. 왜 안 올라가요? 히랍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는 국채 이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이윤율을 저기 내가 오퍼를 해야 투자가들이 산다 그거 있잖아요. 7%입니다. 7% 오퍼를 해도 지금 살까 말까요. 그것도 독일에서 안 사주고 있어요, 지금. 독일이 제일 건전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행정부, 재무부에서 적자를 내는 것을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 보드에서 돈을 그 크레딧을 주어가지고 그걸 소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페더럴 리저브 보드는 위험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페더럴 리저브 보드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은 2.5 트릴리언, 2조 5천억 불 가지고 있어요. 엄청 큰 기관입니다. 엄청 큰. 그러니까 G4 부양책 네 번째 한 달 전에 나올 때 이자를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몰개지 장기 이자가 역사상 60년 만에 60년인가 처음에 이제 그거 생긴 이후로 가장 낮아요, 지금.